내 시계가 왜 갑자기 타임머신이 된 거야? 지난밤 들려준 적도 없는 자작곡을 소리. 흥얼거리는 걸 들은 선재는 미래에서 온 거냐 묻고, 솔은 선재가 죽는 미래에 관한 것만 빼고 진지하게 다 대답해주지만 선재는 믿지 못한다. 나 휴학하고 미국 가. 마주쳐도 피해줄 테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라. 포기시키려 거짓말하는 거라 오해에 재활하러 미국에 가게 됐다. 급히 둘러댔다. 그래도 혹시나 시간여행이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며 애들한테 조언을 구해보지만 애들은 싫은 사람. 거절하려는 거란 답으로 선재를 더 실망시킨다. 사실 선재의 미국행은 결정된 게 아니었지만 솔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 선재의 아빠에게 빨리 내보내라고 말해 선재는 생각도 없던 미국으로 떠나게 될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솔은 김영수 사건 관련 증언을 위해 김영사를 다시 만나고 화재 때문에 증거가 다 없어진 건가 걱정했지만 주양 저수지 사건 피해자의 DNA가 남아있어 실마리가 잡힌다. 솔은 김영사가 빨리 범인을 잡아 선재가 위협받지 않길 바란다. 한편 솔은 선재와 거리를 두려해도 본의 아니게 계속 맞닥뜨리는데 정전된 가게에서 동전을 주우러 테이블로 들어갔다가 선재에게 들이대는 여자를 보게 되고 두 사람이 키스를 했다 오해하며 도망친다.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 쓰레기통을 뒤집어 썼지만 이럴 땐 도움 일도 안 되는 현주가 임솔이라고 외치는 바람에 들켰다. 키스는 한 적 없지만 각도상 소리 오해해. 질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재는 찾아가 묻는데 혹시 봤어? 눈 꼭 감고 있어서 못 봤어. 키스하는 거 훔쳐보는 취미였거든. 내가 화낼 게 뭐 있어.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솔에 시무룩한 선재. 시간여행이고 뭐고 나는 다 모르겠고 네가 어느 시간에서 왔건 하나도 안 중요해. 나한테는 과거의 너나 미래의 너나 똑같이 너니까. 근데 넌 네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좋아했던 넌 없어. 단 한순간도 없었어. 널 좋아할 자격이 없어. 선재는 용기를 내 다시 한번 솔의 마음을 묻지만 솔은 마음에도 없는 답만 내놓았고 선재에겐 상처만 하나 더 남기게 된다. 지난번 만났을 때 쇼핑백이 바뀌어 그 핑계로 다시 솔을 찾아온 태성. 둘을 목격한 선재는 또 오해하며 몹쓸 상상력의 나래를 펼쳤다. 사랑했다. 죽도록 미치도록. 내가 말했지. 임솔리가 내 별이다. 쇼핑백 핑계로 태성이 찾아온 건 아빠를 통해 솔이 납치 사건 피해자임을 알게 됐기 때문. 걱정돼서 왔어. 너 작년에 납치당했었다며. 솔은 태성이 김영사의 아들이었단 말에 조금은 달리 보고 태성은 아빠가 일 하나 잘해서 범인도 금방 잡을 거니 걱정 마라 안심시킨다. 나중에 2023년이 되면 김영사님한테 꼭 이 말을 전해줘. 나 말고 선재를 지켜야 된다고. 혹시 주양 저수지 사건이랑 관련된 거야? 너 의외로 통찰력 있다. 미래에 대해 길게 말할 수 없는 솔은 태성에게도 선재의 안전에 대해 부탁했다. 실은 나 미래에서 왔어?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태성에게도 솔은 미래에서 온 걸 밝히지만 믿을 리가 히읗이읗. 믿든 안 믿든 그건 네 자유인데 제발 15년 동안 내 말 잘 기억하고 있다가 김영사님한테 꼭 전해줘. 누구 하나 구한다 생각하고. 태성은 괜찮다는데도 범인이 안 잡혀서 위험하다며 솔을 데려다주고 그러다 물난리가 난 비디오방에서 돕고 있는 선재를 보게 된다. 둘이 솔은 사이에 두고 2차 신경전 발발. 서로 무슨 사이라도 되냐며 말로 주고받다가 솔이 식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육탄전으로 번진다. 솔이 데리고 장난치지 마라. 네가 솔이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냐. 둘이 싸우다 감전당하기 직전 솔이 차단기를 내려 가까스로 싸움은 종료됐다. 어느 정도 물난리가 정리되고 솔의 엄마는 시간이 늦었다며 태성에게 자고 가라는데 그걸 또 두고 볼 수 없는 선재는 자기 집에서 재울 거라며 태성을 데려간다. 그리고 태성은 의외로 뼈있는 조언을 해줬다. 눈치가 없는 건지 눈깔이 없는 건지 좋아하는 애 속도 모르냐? 괜히 쓸데없이 질투한답시고 나한테 힘 빼지 말고 네 몸이나 지키라고. 임솔이 자기 대신 널 지켜달란 말을 왜 하게 만드냐? 그게 무슨 말이냐? 더 얘기하면 혼난다. 직접 물어보시든가요. 시간이 흐르고 솔은 선재가 예정대로 떠났다 생각해 몰래 공항에서 보이지도 않는 선재를 마중하는데 거짓말해서 미안해. 근데 선재야, 나는 네 마음을 잃는 것보다 또다시 널 영영 잃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비겁하게 밀어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스스로 지킬 방법만 찾으면 되겠다. 집으로 향하던 솔의 앞에 나타난 하얀 트럭. 솔은 자신이 바꾼 과거 때문에 사건이 당겨진 줄 알고 도망치는데 선재가 나타난다. 선재야, 네가 왜 여기? 왜 여기 있냐고. 솔은 다가오는 트럭에 선재에게 오지 말라 다급히 소리치는데 트럭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 너 왜 안 갔어? 안 가. 아무데도. 너 나 좋아하잖아. 나 알았어. 네가 왜 자꾸 날 밀어내는지. 그래서 내가 너 붙잡으려고 왔어. 공항에서 태성의 말이 맴돌아 떠나길 망설이던 선재는 솔과 같이 묻은 타임캡슐을 떠올렸었다. 그래서 그걸 찾아 그 속의 편지와 시계를 통해 솔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과 무얼 그렇게 걱정하는 건지 알게 되었던 것. 선재야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다시 흘러가는 시간. 너 나 살리러 온 거잖아. 2023년에 나 죽는 거지. 내가 혹시 너 때문에 죽나? 너 구하다가 그 이유 때문이라면 솔아. 이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해라.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 상관없어. 다시 이어진 솔과 선재로 인해 미래는 또 바뀐다. 선재가 공항에 갔던 시점에 3인으로 오디션을 봐서 이클립스는 3인 체제가 되었고 그럼 미래의 선재는 체교과를 졸업해서 체육선생이 됐을 가능성이.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